Cosmoshock. 2005년 나사는 지구를 촬영한 것 같은 사진들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여기서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힌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몇 분간 침묵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진에는 다른 세계의 표면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소름 돋을 만큼 나직어 보였다. 해안선, 계곡, 말라버린 강바닥 가장자리에 굴러다니는 둥근 돌멩이들, 모든 것이 지구와 같았다. 단지 그것이 지구에서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 하늘에서 석유비가 내리고 바다는 액체 가스 호수인 위성 위에. 그날부터 우주에서의 생명이라는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저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타이탄의 주황빛 구름 속에. 비가 내리는 세계를 상상해봐라. 강이 바다를 향해 물을 실어 나르는 세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모래 언덕이 솟아오르는 세계. 짙은 대기층과 계절이 있고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세계. 거의 지구처럼. 하지만 이것은 지구가 아니가. 기온 영하 180도, 비, 액체 메탄, 바다, 탄화수소, 하늘, 짙고 주황빛이며 불투명하다. 이것이 타이탄이다. 토성 최대의 위성, 그리고 아마도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곳. 1655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가 토성에 망원경을 겨눴을 때 그는 행성 곁에서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 그것을 단순히 토성의 달이라고 불렀다. 200년 후 천문학자들이 행성의 위성들을 신화 속 존재들의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점은 비로소 이름을 얻었다. 타이탄. 그리스 신화의 강대한 신들의 거인족, 올림포스 신들의 선조들을 기리는 이름. 그 이름은 예언으로 판명되었다. 타이탄은 정말로 거대하다. 지름은 5150km. 이는 태양계의 엄연한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다. 타이탄이 토성이 아닌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행성이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것을 정했다. 그는 자신의 가스형 주인, 그 행성의 고리와 그림자에 영원히 묶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는 토성이 아닌 타이탄이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주황색 안개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 위성의 대기는 너무나 짙고 불투명해서 일반 망원경으로는 균일한 안개 구체만 보일 뿐이었다. 아무런 세부 사항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동시에 짜증스럽고 매혹적이었다. 거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바다? 얼음? 민둥버이? 답은 1980년에 왔다. 보이저 1 탐사선이 옆을 지나쳤을 때 그 카메라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타이탄의 대기는 실제하고 짙으며 질소가 풍부하다. 거의 우리 것과 같다. 표면의 기압 지구의 1.5배, 질소 98%, 그리고 유기 분자들 어디에나.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보며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죽은 돌덩이가 아니었다. 행성 크기의 화학 실험실이었다. 하지만 타이탄이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2005년의 일이었다. 그때 하위헌스 탐사선이 도착했다. 3세기 반 전에 이 세계를 발견한 바로 그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탐사선이. 하위헌스는 카시니 우주선에서 분리되어 타이탄의 대기를 통과하는 느린 2시간의 하강을 시작했다. 매초 데이터를 전송했다. 온도, 기압, 공기 성분, 풍속, 그리고 사진들. 역사상 처음으로 근거리에서 촬영한 타이탄 표면의 이미지들. 이미지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미션 관제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진에는 둥근 돌멩이들이 흩어진 평원이 보였다. 뾰족하지도 모간하지도 않은 정확히 둥글고 매끄럽게 다른 돌들. 지구의 강자괄과 똑같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돌들은 한때 강바닥에 놓여 있었다. 무언가가 여기를 흘렀다. 돌을 매끄럽게 닳게 할 만큼 충분히 밀도 있는 액체 무언가가. 그리고 오랫동안 흘렀다. 액체 메탄.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강들. 미션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거꾸로 뒤집힌 지구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는 익숙하면서 본질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타이탄의 표면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자. 당신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 발 아래에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무언가로 압축된 물의 얼음과 유기화합물의 혼합물이 있다. 머리 위에는 주황색 하늘, 짙다. 거의 불투명하다. 태양은 그곳에서 창백한 주황색 원반처럼 보인다. 지구보다 100배 더 희미하다. 너무 희미해서 아무런 보호 없이 직접 바라볼 수 있다. 눈이 멀지 않으면서. 안개 속에 그저 따뜻한 얼룩. 정오보다는 일몰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정오다. 멀리에는 어두운 언덕들이 보인다. 이것들은 모래 언덕이다. 유기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킬로미터 규모의 모래 언덕들. 타르 같고 끈적끈적하며 도로 아스팔트와 비슷하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수백 킬로미터 뻗어 있다. 언덕들 너머에는 바다가 있다. 리게이아해, 크라켄해, 액체 에탄과 메탄으로 이루어진 고요하고 거의 움직임 없는 수역. 이 사실을 잠시 음미해보라. 태양계 전체에서 8개의 행성, 200개 이상의 위성, 수천 개의 소행성 중 표면에 안정적인 액체 바다를 가진 천체는 단 2개뿐이다. 지구, 그리고 타이탄. 다른 어디에도 없다. 화성에도, 유로파에도, 금성에도, 오직 여기에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타이탄을 2배로 독특하게 만든다. 돌을 던지면 거의 물보라 없이 표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타이탄의 액체는 물보다 밀도가 낮다. 조용한 철벙 소리를 들을 것이다. 소리는 짙은 배기 속에서 잘 전파된다. 그리고 몹시 추울 것이다. 영하 180도. 우주복 없이는 즉사. 하지만 우주복을 입고 당신은 외계의 바닷가에 서서 주황색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제 과학자들뿐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묻는 질문이 있다. 그것도 완전히 진지하게. 인간이 타이탄에서 살 수 있을까? 공상과학 같은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숫자들을 살펴보자. 타이탄의 대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독성이 없다. 질소는 불활성 기체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메탄도 이런 농도에서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 않다. 주된 문제는 독성이 아니라 산소의 부재다. 단순히 숨 쉴 곳이 없다. 즉, 산소 공급 우주복이 필요하다. 달과 화성을 위해 이미 해결된 표준 과제. 방사선? 타이탄에는 거의 없다. 짙은 대기, 지구보다 1.5배 더 짙은가 우주선을 믿음직스럽게 차단한다. 화성에서는 방사선이 죽인다. 타이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그리고 이 대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수백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낙하산 강화자처럼 천천히 아래로 활강할 것이다. 낙하산 없이 단순히 공기가 충분히 짙고 중력이 충분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기압, 쾌적하다. 감압실도 특수 가압 도움도 필요 없다. 보통 건물로도 충분하다. 중력, 지구의 14%. 걷기는 쉽다. 날기는 더욱 쉽다. 작은 날개가 달린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이 팔을 퍼덕이며 타이탄의 공기 속을 말 그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물리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몇몇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계산했다. 타이탄에서 근력 비행을 위해서는 팔에 고정된 약 2제곱미터 면적의 날개로 충분하다고. 연료? 타이탄에는 말 그대로 연료의 바다가 있다. 액체 메탄은 로켓 추진자다. 산소를 가져오거나 지표면 아래 물의 얼음에서 추출하면 타이탄은 태양계 깊숙한 곳으로의 여행을 위한 완벽한 연료 보급 기지가 된다. 천왕성으로, 해왕성으로, 카이퍼 벨트로. 유일한 근본적인 문제는 추위다. 영하 180도는 단순히 더 따뜻하게 입어라가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온도다. 모든 장비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연료는 가열되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이런 온도에서의 취성에 대해 테스트되어야 한다. 하지만 알겠는가? 엔지니어들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칼 세이건, 우리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주를 듣는 그 사람은 1970년대에 이미 타이탄을 생명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라고 불렀다. 화성이 아니라 유로파도 아니라 타이탄. 그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선지자였음이 분명했다.
그것 자체에서, 그리고 과학이 조만간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이탄과 젊은 지구의 유사성은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천체 생물학자들을 말 그대로 잠 못 들게 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40억 년 전 우리 행성도 유기 화합물로 덮여 있었다. 대기는 환원성이었다. 산소가 거의 없었다.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질소, 메탄, 암모니아, 점점 더 복잡한 구조들이 조립되었다.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생명의 전구체들. 그것이 바로 지금 타이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기의 상층부에서 토성의 자기권에서 오는 자외선과 대전입자들의 영향 아래 유기물의 지속적인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자들이 생성된다. 과학자들이 솔린이라고 부르는 것.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타르 같은 복잡한 탄화 화합물들. 대기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다. 모래 언덕들은 이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들은 수십억 년 동안 표면에 쌓여왔다. 타이탄은 고대 지구의 탄화 유사치다. 최초의 세포들이 나타나기 전 우리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의 기록 보관서. 하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숨막히는 전개가 시작된다. 일부 과학자들은 기록 보관소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미칠 것 같은 질문을 던진다. 타이탄에 이미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데 익숙한 그런 생명이 아니다. 박테리아도 조류도 아니다. 물에 기반한 어떤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액체 메탄에 기반한 생명. 그 아이디어는 공상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논리는 철통 같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액체 메탄은 형편없는 용매다. 화학자들은 이것을 잘 안다. 복잡한 반응을 위해서는 너무 불활성이고 너무 차갑고 너무 나태하다. 화학의 모든 법칙에 따르면 그 속에서 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 분자들은 그곳에서 만나려 하지 않는다. 반응은 물속에서보다 수천 배 느리게 진행된다. 에너지는 거의 없다. 막다른 길처럼 보인다. 바로 그래서 타이탄이 이토록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화학 교과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저 시도할 뿐이다.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자연은 때때로 길을 찾는다. 생명이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화학 반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매가 필요하다. 분자들이 만나고 반응하고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지구에서 그 용매는 물이다. 타이탄에서는 액체 메탄. 2015년 코넬 대학교의 화학자 그룹이 액체 메탄 속에서 안정적인 세포막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것 같은 인지질 기반이 아닌 질소 함의 유기 구조. 그들은 가상의 세포를 아이조솜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홍보 속임수가 아니었다. 계산과 문자 모델링을 동반한 진지한 과학적 작업이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카시니의 데이터가 흥미를 더했다. 탐사선은 타이탄의 표면 근처에서 수소가 대기 중에 균일하게 존재해야 할 수소가 어떻게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표면에서의 농도가 비상적으로 낮았다. 또한 아세틸렌, 표면에 축적되어야 할 또 다른 유기화합물, 또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던 곳에서 없었다. 이것은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화학으로. 하지만 생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생물체들이 수소를 호흡하고 아세틸렌을 먹으며 메탄을 방출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정확히 그 모습이다.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과학자들이 논쟁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7년 나사는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미션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것은 로봇도 착륙선도 아니다. 비행 드론이다. 자동차 크기의 팔로터 기체로 타이탄의 표면 이곳저곳을 날아다닐 것이다. 왜 드론인가? 타이탄에서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기는 짙고 중력은 약하다. 지구의 7분의 1. 그런 조건에서는 날기가 운전보다 쉽다. 드래곤플라이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모래 언덕, 메탄 바다의 해안, 분화구, 강 계곡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셀크 분화구다. 수백만 년 전 이 장소에 운석이 충돌했다. 중격이 너무 강력해서 표면 아래의 얼음을 일시적으로 녹였다. 액체물이 생성되었다. 뜨겁고 유기물로 가득 차고 다시 얼어붙기 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존재했을 물이. 액체물 더하기 유기물 더하기 시간. 이것이 지구에서 통했던 생명의 레시피다. 타이탄에서도 통했을까? 드래곤플라이는 그곳에 날아가 샘플을 채취할 것이다. 바로 그 분화구에서 직접.
답은 현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나타날 수도 있다.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세부 사항이 있다. 타이탄은 변화한다. 그 표면은 천천히 진화한다. 계절이 있다. 각각 약 7지구년씩 지속된다. 토성이 태양을 29년에 일주하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면 풍향이 바뀌고 구름이 재분배되며 메탄 바다의 수위가 요동친다. 그리고 이 낯선 세계의 느낌을 즉각 전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 타이탄에서의 하루는 거의 16지구일이 걸린다. 태양, 그 창백한 주황색 원반이 하늘을 매우 천천히 기어간다. 16지구일에 한 번만 뜨고 진다. 밤이 짧은 법이 결코 없다. 하지만 더 있다. 타이탄의 얼음 지각 아래 수십 킬로미터 깊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메탄이 아닌 물로 이루어진 짭짤하고 아마도 암모니아로 포화되어 있으며 매우 차갑진한 액체. 카시니의 중력 측정은 이것을 거의 명확하게 지시했다. 타이탄의 지각은 더 깊은 층에 대해 움직이는데 이는 그 아래에 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하 바다. 이미 표면에 액체 바다를 갖고 유기화학과 짙은 대기를 가진 위성에 생명을 찾고 있다면 물을 찾아라. 타이탄에는 물이 바깥에도 얼음으로 분화고 용해물로 그리고 안에도 지하바다로 존재한다. 이 세계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자, 이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타이탄에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다. 2013년 카시니는 타이탄의 북극 상공을 또 한 번 통과하며 리게이아 해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미지에 물체가 나타났다. 바다의 어두운 표면 한가운데 빛나는 점. 약 20km 크게 단단한 무언가. 섬. 과학자들은 기뻐했다. 지도에 표시했다. 비공식적으로 마법의 섬이라고 이름 붙였다. 몇 주 후 새로운 이미지를 촬영했다. 섬이 없었다.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바다는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러웠다. 몇 달이 지났다. 새 이미지? 섬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크기로.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이것은 촬영 아티팩트일 수 없었다. 현상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반복적이었다. 이것은 실제 하는 무언가였다. 몇 가지 이론이 있다. 그리고 각각이 놀랍다. 첫 번째, 기포. 해저에서 가스가 상승한다. 아마도 낮은 온도에서 액체 메탄에 용해든 질소. 온도나 압력이 변할 때 방출되어 표면에 거대한 거품 덩어리를 형성한다. 샴페인병을 열 때와 같다. 단지 20km 규모로. 두 번째, 떠다니는 얼음. 지구에서는 물의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서 떠다닌다. 타이탄에서는 울리하기 다르다. 단단한 메탄 얼음은 액체 메탄보다 밀도가 높아 가라앉아야 한다. 하지만 탄화수소 혼합물은 다르게 행동한다. 특정 조건에서 결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면 섬들은 얼어붙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표류하는 빙산이다. 녹고 다시 나타나고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 세 번째 이론, 가장 기이한 것, 파도. 일반적인 파도가 아니다. 액체 메탄의 표면에는 파동이 거의 없다. 액체가 너무 점성이 높고 가볍다. 하지만 특정 바람 방향에서 발생하는 정상파, 간섭 패턴이 레이더 이미지가 고체 물체로 해석하는 광학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날까지 어떤 설명이 맞는지 아무도 모른다. 마법의 섬은 타이탄의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세계는 주목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탄에는 수수께끼가 넘쳐 흐를 만큼 있다. 카시니가 2017년에 임무를 마쳤을 때 의도적으로 토성의 대기로 향하게 되어 그곳에서 타버리며 위성들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임무팀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작별을 고하듯 그것에 작별을 고했다. 13년 동안 이 우주선은 토성을 공전하며 촬영하고 측정하고 경이롭게 했다. 지구의 거의 50만 장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통과, 가장 많은 데이터를 타이탄에 바쳤다. 과학자들이 느꼈기 때문이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 반드시 생명은 아닐지라도.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무언가가 우리는 생명에 대해 매우 좁은 틀 안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물, 탄소, 온화한 기온, 산소. 지구가 우리에게 템플릿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모든 곳에서 찾는다. 하지만 타이탄은 그 템플릿에 대한 도전이다. 자연이 완전히 다른 구성 요소들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증거. 거주 가능 구역이라는 개념이 아마도 너무 좁다는 증거. 타이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위언스가 망원경을 들여다볼 때도 기다렸다. 보이저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갈 때도 기다렸다. 차시니의 13년을 기다렸다. 그 평원에 착륙한 탐사선을 기다렸다. 그리고 2030년대에 드래곤플라이를 기다릴 것이다. 액체 메탄 바다 위의 주황빛 구름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타이탄에는 시간이 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생명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면? 올바른 분자들을 가진 모든 세계가 조만간 생명을 품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구는 독특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두렵고 더 아름답다.